시장 보기 시시각각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하루 총정리하겠습니다. MTN 상상클럽 김기수 대표, 동부증권 잠실점 조성호 과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도 첫 번째 이슈 빠르게 진행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종 하나 넣어봤습니다. 어떤 이슈 꼽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권주들이 종종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네요.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코스피 시장 전 업종 가운데서 증권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정책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금융당국이 이 증권업계를 살리기 위한 어떤 대응 방안 내놨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에게는 IB 쪽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중소형 쪽으로는 뭐 전문성을 강화한 그런 겸비한 것들 좀 대응 방안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것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앞으로도 쭉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이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기수 대표님, 오늘 증권주들의 상승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그 얘기들이 진짜 증권주의 좋은 얘기인지 이것도 좀 분석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발표된 내용, 증권산업 전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기 때문에 업종의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죠.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은행으로의 성장 경로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투자증권이나 네. 대우증권, 삼성증권 이런 대형 증권사가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중소형 증권사는 또 이제 특화나 전문화 모델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이제 정부의 의지가 일정 정도 반영된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으로 갈 상황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여하튼 나름대로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상승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 수급이 실려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대형 증권사 쪽 부분으로 보게 되면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분보다 이제 그런 내용적인 흐름으로 살펴보면 이제 신용 규제를 완화하거나 NCR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증권회사 부분에게는 좋은 흐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거보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네네. 이제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시장의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냐 아니면 상승이냐, 사실 증권업종이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 거래대금의 감소 이런 영향도 사실 다 받은 상태였잖아요. 이제 그런 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나빠질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까지 이제 감안된 흐름에 오늘 강세로 바라보고 싶고, 기술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쪽으로 봅니다. 하지만 정말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주 성격의 그런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은 여전한 것이고요. 증권주들. 그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시장 지수나 여러 가지, 오늘도 해외 시장이 올라도 이제 투자가분들이 좀 답답하실 겁니다. 그죠? 네, 미국, 일본, 유럽 다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아침에 살짝 올랐다가 그냥 쭉 미끄러지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 지금껏 나온 뱅가드 물량이 65% 정도 되는데, 아직도 나와야 될 물량이 35%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관님들의 매매 행태도 사실 추세가 유지된 종목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느냐, 거래소 시가총액 대형주 종목을 못 사거든요. 왜? 더 보유 비중이 많은 외국인들이 언제 매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시면 우리 지금은 또 이런 거죠. 주가가 떨어지면 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LG전자 밀리고 있잖아요. 그죠? LG전자 추세 네. 좋고 실적 좋고 해서 올라가는데 뱅가드 물량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또 물량 나오니까 또 원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기관님들도 어느 쪽에 매수를 합니까? 보면 낙폭카드한 쪽에 들어가서 관심이 조금 떨어지고 이제 거기서 단기 트레이딩하고, 그죠? 어제 기아차 또 무진장 들어왔었다 그랬죠? 네네. 근데 오늘 또 밀리잖아요. 그죠? 혼자 힘으로는 이 업종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힘이 기관님들에게는 부득이하게 우리 현실이 없다. 그것은 외국인들이 추세를 결정해주고 변동성을 기관들이
매매를 하는데, 트레이딩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약한 이유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증권업종과 관련된 좋은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나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세의 연속성을 담보해내기는 참 부담인 부분이죠. 오늘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기관님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몰려요. 예, 우리 투자증권 네. 대우증권에 막 몰려들잖아요. 그죠? 또 그러다가 이제 하루 이틀 개인들이 따라오 들어오면 또 매도할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매매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이 없고 시세의 연속성이 없다는 건 결국 힘을 쥐고 있는 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속에서 외국인이 나와야 될 물량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기관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못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거래소 시장은 호흡을 길게 갖고 뭐 오늘 그나마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부분들은 증권주가 반등을 하니까 건설주도 일부 반등을 해주고 또 그동안 한 3, 4일 동안 은행주들이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뭐 하나금융지주부터 해서 제한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그러니까 낙폭과대하고 나서 찔끔 반등하고 또 쉬고 이런 인내의 시간이 자꾸 필요로 한 부분이 5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주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금융당국의 정책 움직임에 힘입어서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것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성호 과장님도 비슷하세요? 증권주 좀 더 나아가서 금융주 전반 좀 짚어주세요. 예, 전부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요. 훨씬 더 체감하는 내용들이 좀 있죠. 예. 그다음에 뭐 규제 이제 완화의 어떤 틀,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좀 업황이 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당장에 어떤 모멘텀이 있겠느냐?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퀘스천 마크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이제 증권주가 그동안 어려웠죠.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활성화 정책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증권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목이 말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통과됐던 자본시장법도 사실 잠시 반짝하고 많은 어떤 재료에 그쳤고, 이 규제 완화 이제 이런 어떤 정책들도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좀 이끌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증권주 전체를 갖다가 주가를 갖다 이제 돌려내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게 제 이제 그 관점이고요. 일단 증권주는 가장 이제 큰 숙제가 뭐냐면 결국엔 거래 대금이 증가해줘야 이런 규제 완화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 대금이 4조 원 넘기기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시세를 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게 모멘텀이 돼서 증권 업종의 어떤 주가들을 돌려 세운다?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결국엔 이 거래 대금이 받쳐줘야 됩니다. 이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좀 활발하게 좀 거래가 이루어져야 이런 또 규제 완화의 효과들도 더욱더 이제 가속화될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면 이런 요건들이 더욱더 좀 탄력을 붙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은 되겠구나 정도는 좀 기대하시면 좋겠는데 당장에 이게 증권도 바닥치고 이제 돌아선다. 요 판단은 아직은 좀 유보적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금융주 전반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도 좀 지금 현재에서 욕심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증권주 움직이니까 이제 건설주도 움직이고 은행주도 좀 움직여줬죠. 그런데 내일 일단 금통의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들어왔던 수급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업에 대한 어떤 활성화 대책이 금융주 전반에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친다. 여기까지는 좀 너무 좀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좀 먹을 것은 좀 나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본다. 거래 대금이 6조 원을 평균적으로 좀 돌파하는 시점에서 증권주는 좀 본격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6조 원대. 그때가 언제였나 싶습니다. 오늘만 해도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은 4조 원대 못 미쳤네요. 자, 증권주. 오늘 시장에서 업종지수 가장 많이 올랐길래 또 선정을 해봤는데 그리 좋은 답변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갈게요. 종목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그마한 기업도 아니고요. 당당하게 코스피 200 종목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에이블 CNC 오늘 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저가 화장품들이 잘 나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최강 무기, 가격 싸다는 거. 그리고 매번 빅세일을 한다는 거. 연말도 그렇고요. 매달 세일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부메랑으로 실적 쇼크로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김규수 대표님,
이 에이블 CNC뿐만이 아니라 다른 화장품주들도 덩달아 조금씩은 뭐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에이블 CNC를 보게 되면 그 이전에 오늘 실적 여파, 그러니까 어닝 쇼크로 인해서 급락, 하한가를 맞았죠. 그 이전에 이제 추세는 이제 깨져 있는 상태고, 그 이전에도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에이블 CNC는 공략 대상에서 제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도 기억이 나는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내 부분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정체가 됐고 그것이 1사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36%까지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상황이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제 추세를 유지해서 상승하고 왔었던 박스라인까지도 이미 그 이전에 깨버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흐름을 갖고 갔었던 부분이 최근 계속 엄청나게 올라왔죠. 예, 14,000원에서 9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나름대로 4사분기까지 실적을 괜찮아졌었고,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그 화장품 관련주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에이블 CNC에 대한 부분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결과인지는 몰라도 오늘 그 뉴스에 보면 또 부사장분이 매도를 했다며요. 그죠? 실적 발표 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식은 실적도 중요합니다. 실적으로 본다면 실적이 36 영업이익이 감소됐지만 굳이 하한가까지 갈 정도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먼저 말을 맞았었고, 그런데 신뢰감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기관이든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SM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4사분기에 3일 연속 하한가 가고 또 그 다음 GS건설도 똑같은 그런 케이스고요. 부분이죠. 그런 본보기의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흐름들의 기관 투자거나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의 그런 신뢰성에 의문을 당하는 업종과 종목 부분은 가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한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한가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중국에서는 서프라이즈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나 흐름들로 보게 되면 시간을 상당히 많이 소요해야 되는 기다림의 필요로 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코스맥스는 그래도 몇 번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맥스 괜찮을까요? 같은 경우에는 예. 코스맥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지난 연말에 한 38,000원, 39,000원에서 57,000원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49,800원인가요? 오늘 종가상 그 정도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올라온 폭의 미국 공장을 진출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투자가 많아지는 흐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 이제 기간 조정의 흐름, 월봉상 기간 조정 흐름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고, 실적의 부분에 있어서는 1사분기 실적 부분은 코스맥스는 에이블 CNC처럼 이렇게 쇼킹한 흐름은 아니고, 다만 그런 성장 흐름의 발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해외 유명 브랜드로 인해서 계속해서 OEM으로 받는 그런 부분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화장품주에서 굳이 고르자 한다면 에이블 CNC는 접근 금지, 코스맥스는 저점 분할 매수 쪽 라인 부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성호 과장께 에이블 CNC에 대한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유하신 분들 오늘도 아마 지금 난리 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냉철하게 봐주세요. 네. 제가 이제 사실 이런 신고가 쓰는 종목들은 제가 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어떤 주가를 실적이 증명해야 되는 숙제들을 꼭 해야 된다.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엔 이번에는 숙제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을 맞아버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고가 쓰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기술적인 트레이딩 부분이 좀 요구되는 그런 좀 특징들이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1세대 중국 매수주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베이지가우스와 락앤락. 최근엔 굉장히 좀 다시 주가가 탄력 있게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자, 그럼 저는 에이블 CNC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중국의 소비 관련주를 저는 이제 2세대 이제 중국 관련주라고 저는 이제 칭하고 있는데, 자, 1세대를 타산지석으로 좀 한번 삼아보죠. 베이지가우스, 락앤락 같은 경우에 정말 고성장을 구가하면서 주가 역시도 정말 겁나게 올라갔죠. 겁나게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깊은 어떤 조정의 어떤 그런 수렁으로 좀 빠져 들어갔었죠. 저는 이제 그걸 성장통이라고 좀 표현합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도
중국 부분의 어떤 성장세는 여전히 좀 견조한 가운데서 국내 경쟁이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광고비가 많이 좀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매장당 매출액도 좀 감소가 되는, 뭐 이건 뭐 일본인 관광객이 좀 급감했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그런 요인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국내 업체들의 경쟁 심화가 요인이 된 것입니다. 자, 베이지가우스나 락앤락도 실적 안 좋다, 우려한다 할 때 주가 많이 빠질 때도 중국 쪽은 여전히 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쪽에서 상당 부분을 좀 많이 까먹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장통을 겪다가 이제 다시 이제 좀 과거의 영화를 이제 되찾는 그런 과정들에 있죠. 결국에 22세대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결국에 1세대들, 그러니까 선배들이 겪었던 그런 성장통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다림의 시간으로 좀 빠져들지 않느냐,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코스맥스를 비롯한 이제 관련주들, 물론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에이블 CNC보다는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딱 코스맥스만 빼놓고 뭐 에이블 CNC만 빠질까요? 그러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그동안 같이 오른 만큼 또 같이 또 동조화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이제 확대한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실적 시즌 이제 돌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렇게 좀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 중에서 뭐 만약에 한두 개 뭐 종목들이 이런 에이블 CNC 같이 어닝 쇼크가 나온다 그러면 관련주들이 또 동조화해서 같이 또 크게 빠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주의하시면서 지금은 좀 굉장히 좀 짧게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그리고 이거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신고가 썬 부분에서 좀 보유자 영역이니까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자는 입장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지금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시 탄력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베이지가우스나 락앤락처럼 결국엔 성장통을 겪고 난 이후에 다시 또 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다림의 미학을 가지는 전략, 이 두 가지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내일을 위한 준비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벤트 데이가 다가왔습니다. 내일입니다. 그동안 김기수 대표님과 말씀 나누면서 금리가 동결되고 혹은 인하될 때 각각의 시나리오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놓자라고 했는데요. 대표님, 잠시 뒤에 이어진 역전의 기수 전에 간단하게 좀 다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금리를 저는 이제 동결적이 의세한데 네네. 그 뭐 위원 중에 또 한 명이라도 변심을 그럴 하면 수도 인하를 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상은 하되 그 상황이 나타나면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그리고 낙폭이 심했었던 업종에서 나름대로 힘을 받으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전개가 되면 통신주라든지 그리고 성장주의 흐름들을 갖고 가는 업종 부분이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연 설명을 하나하나 하면 에이블 CNC는 신고가를 경신하던 종목이 아닙니다. 작년 10월에 이미 고점 치고 하락 추세를 갔었던 종목이고, 그런 부분들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가는 종목들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거하고, 에이블 CNC는 또 코스피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동종업종에서 제반 악재를 보이게 되면 영향을 받는 건 분명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효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화학주 중에서 나름대로 실적이 겸조함에도 불구하고 효성 같은 경우에는 업종 같이 하락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업종 중에서도 우리가 심리에 무너지는 것도 이런 부분이죠. 동종업종이라 해서 처음에는 매를 같이 맞습니다. 실적 무관하게. 그러나 그 이유를 잘 살펴보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누군가는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 LG전자가 못 나갔듯이, 그죠? 그러니까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나의 행복이 당신의 불행이고 당신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동종업종끼리의 경쟁 관계에서 누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잘 체크를 하면서 가야지, 한 업종 종목이 다 쓰러진다고 여타 업종 전반이 다 쓰러진다, 이건 아니죠. 이제 확률상으로는 같은 영향권에 좀 있을 겁니다. 그 영향권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수급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그리고 실적이 기대만큼 나오느냐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가셔야 될 부분이다. 무조건 신고가 종목이 나쁜 것은 아니다. 네, 같은 시장 흐름을 보이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마다 해석은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캐치해 주셔서 또 본인들의 맞는 현명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또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성호 과장께서도 전략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내일 결국엔 옵션 만기일보다 금리 쪽에 더욱더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 금리 방향에 따라서 외국인 스탠스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저도 사실 동결적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요즘에 뉴스 보도 보면 하도 이제 하는 쪽에 압박이 크죠. 그리고 또 금융통화위원 중에 한 사람만
캐스팅 보트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인하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그래서 저는 사실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동결적으로 좀 저도 점치고는 있지만 인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2달 동안에 금리 동결했을 때 그날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어땠느냐. 팔았죠. 금리 동결되자마자 매도세를 확대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자, 내일 만약에 금리가 동결이 됐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또 다시 매도세를 확대한다. 그럼 당분간 좀 우리 시장 좀 답답한 흐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외국인 매도세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아,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이제 좀 안심을 해도 되겠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 시장에서 굉장히 원하는 방향이겠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지금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선물 지금 3조 원 이상 좀 팔아놨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대거 좀 청산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내일은 좀 위로 한번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오전 10시 그때쯤 돼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직후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시면 내일 시장의 방향성 거기서 이미 결정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분석했습니다. MTN 상상클럽 김길수 대표와 동부증권 잠실점 조성호 과장 두 분과 함께 두 가지 이슈 그리고 내일을 위한 전략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